우리 딸이 좀 성생활 할 때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 하는 그게 좀 큰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활동은 오히려 여자들이 그거보다는 더 높아요. 30~40%? 이거는 급비일 수도 있는데 여성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 콘텐츠는 펠라추어입니다. 재밌게도. 저는 사실 잘 나왔을 때 개인적으로 그냥 월 1억씩은 벌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 레드홀릭스 대장 섹시군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고, 지금은 레드커머스 성인용품 유통 플랫폼이라 할까요? 창업 플랫폼 운영하고 있습니다. 레드홀릭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레드홀릭스는 한 10년 정도 전부터 시작했는데, 원래 뭐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시작한 서비스는 아니고, 좀 성을 제대로 다뤄보자 뭐 이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완전히 성인들만을 위한 이런 이제 콘텐츠나 활동, 매칭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는 좀 서비스 커뮤니티를 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거고,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다양한 뭐 이벤트나 활동 이런 걸 해왔고, 지금도 조금 이제 활동은 좀 뜸하긴 한데, 지금도 커뮤니티는 연속적으로 계속 잘 운영되고 있고, 뭐 앞으로 다시 한번 그 이벤트나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다가 이쪽 일을 시작하시게 되신 건가요? 이거는 조금 얘기가 길 수는 있는데, 제가 지금 50대거든요. 10대부터 섹스, 성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근데 섹스나 성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뭐 섹스할 상대를 찾는다거나 섹스하는 스킬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건 아니었고, 성이나 섹스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우리 인생에서 어떤 거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서 그걸 찾는 과정 여정이 계속되어 왔고, 그게 이제 한 15년 전쯤에 2007년 이 정도에 조금 적극적으로 뭔가 이거를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토크 온 섹스라는 팟캐스트 아니면 뭐 파티 이런 걸 좀 시작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가장 크게 하나 작용한 게, 우리 딸이 지금 이제 22살, 3살이거든요. 23살이겠네요, 한국 나이라는. 여성이 성욕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게 있어서, 우리 딸이 좀 성생활 할 때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 하는 그게 좀 큰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조금 뭐 변하게 할 수 있는 내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토크섹스 시작했고, 그게 이제 개인적인 활동들이 쌓이다가 어떤 요구사 이런 것들을 좀 담아서 레드홀릭스 서비스를 만들게 된 거죠. 아무래도 좀 일을 하면서 네. 뭐 재밌었거나 아니면 특별한 뭐 에피소드 같은 건 있으실까요? 뭐 재밌는 일 많이 있는데 워낙 많아가지고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인 것 같고, 예전에 이제 섹스 면허 시험이라는 걸 한번 했었어요. 그게 한 4~5년 전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했는데 그게 이제 바이럴이 좀 잘 돼서 전화기 불이 날 정도로 엄청나게 전화가 왔는데, 그 중에 이제 대부분 이제 진지하게 정말 sek스 평가 시험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해 주신 분이 많았는데, 좀 나이 든 남성분들은 이상한 전화를 많이 했어요. 이를테면 계속 푸쭈푸쭈 얘기 못 하다가 진짜 섹스 하나요? 라든지 뭐, 사실 이게 필기 시험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없었고, 그냥 건전한 분위기에서 그냥 똑같이 이제 무슨 면허 시험장처럼 시험 치고 뭐 나가는 건데, 저희 직원들이 되게 힘들어 했던 그런 것도 있고, 네. 파티 이런 거 하면, 이 대부분 옷을 벗고 들어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섹스라는 주제가 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조금 편견이 있지 않나, 우리 레드홀릭스 활동에 대해서. 네.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은 당연히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 네. 뭐 여자분들도 이용자가 좀 많은 편이었나요? 예전에는 한 20~30% 정도 비율이 됐고, 요즘 가입하는 추세 보면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레드홀릭스 커뮤니티 자체는. 그리고 활동은 오히려 여자들이 그거보다는 더 높아요. 30~40%? 뭔가 섹스 면허 시험 할 때도, 그때 이제 정확하게 저희가 인포그래프로 다 제공해 드렸었는데, 한 3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진지하게 좀 접근하고, 그리고 섹스를 다루면 이제 대부분 남성들은 자기가 섹스를 잘하거나 잘 알고 있다는 착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인 평가를 보면 평균 점수가 더 낮거든요. 근데 여성들은 오히려 반대예요. 잘 알고 있어도 난 아직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더 노력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런 태도도 좀 드러나지 않나. 섹스 면허 평가 시험을 이제 응시하는 비율을 봐도 뭐 그렇습니다. 그럼 그 평가 시험은 어떤 내용이고, 뭐 봐서 합격하면은 뭐 달라지고 뭐 이런 거가 있는 건가요? 섹스 면허 평가 시험은 이제 40문항으로 똑같이 이런 무슨, 제가 이제 섹스 뭐 성 지식, 섹스 스킬, 그 다음에
젠더 이슈에 대한 이해도 뭐 이런 것들을 쭉 해가지고 제가 40문항을 만들어서 낸 거고, 제가 이제 또 딸아들 가이드라는 책도 썼거든요. 이제 20대 초반에 섹스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조금 유용하게 쓸만한 섹스 팁들, 섹스의 가이드죠. 네. 그래서 거기서 주로 출제했는데 좀 난이도 좀 나눠가지고요. 제가 조절을 했어요. 그래서 뭐 70점 이상은 뭐 2종, 80점 이상은 1종 이렇게 해가지고 플라스틱 이 면허장인가 면허증을 제가 발급해드렸고요. 네. 그래서 그거 갖고 가서 뭐 좀 재밌게 술자리에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재밌게 접근할 수 있는. 근데 실제로는 이게 변별력이 있어요. 떨어진 사람들은 최하 점수 30 몇 점도 있고요. 네. 높은 사람은 100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레드올릭스는 약간 커뮤니티 인터넷 사이트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뭐 어떤 글이나 내용이 담겨 있는 곳인가요? 뭐 아티클은 되게 다양해요. 뭐 세계 성문화 뭐 탐방하는 것도 있고, 섹스 팁, 섹스 테크닉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칼럼 종류의 이런 글도 있고요. 섹스 토이 후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사했던 행사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체 뭐 폴리페먼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누드 관련된 저희가 퍼포먼스나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런 프로젝트 화보나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아주 다양한 아티클이 있고, 현재 아마 아카이브나 이런 거 해서 6,000개 이상의 아티클이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이제 들어와서 가입해서 이제 읽다 보면 내일이 무슨 시험 날인데 밤을 샜다. 그래서 이제 막 그 넋두리, 그러니까 재밌는 넋두리죠. 그 정도로 재밌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에스카하게도 이제 요거 나갈 때는 좀 유료화돼 있을 수도 있어요. 현재는 다 무료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냥 풀기만 하다가 어느 정도는 수익화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유료화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아까 행사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재밌었던 행사들 몇 개만 있으면 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아까 말한 폴리페먼 브레이크라는 그 프로젝트가 있고, 폴리페먼 브레이크는 뭐냐면 몸에 대한 편견을 깨는 이런 활동들인데 그 산하에 이제 누드 아트가 있어요. 누드 아트는 퍼포먼스로 실제로 누드 모델들이 어떤 공연을 하는 거죠. 보통 4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래서 실제로 알몸을 합니다. 근데 한 4회까지 했나요? 4회까지 했고 되게 할 때마다 엄청 뜨거운 반응을 보여줬고, 여성 모델이 옷을 벗고 완전히 그 옷을 벗고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발기된 상태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끝까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우리가 몸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거든요. 관객 스스로. 그래서 10분, 15분이 지나면 그게 가라앉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진짜 몸의 아름다움이랄까? 몸이 주는 어떤 메시지에 집중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돼서, 저 누드아트 상당히 제가 아끼는 프로젝트고, 다시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과 이 공간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준비할 게 너무 많은 프로젝트라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정서가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보수적이다 보니까 네. 이쪽 일을 하시면서 좀 받았던 편견들이 어떤 게 있었나요? 사실 이제 편견이 있긴 한데, 제가 워낙 외부에 그래 휘둘리는 스타일은 아니고, 제가 제 중심을 가지고 가는 스타일이라 그런지 크게 상처받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가족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저희 와이프는 되게 올드 패션, 옛날 사람입니다. 옛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 하는 일을 정말 100% 믿고 지지해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 딸 아들이 이제 뭐 초등학생일 때, 중학생일 때 이럴 때 제가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제가 쓴 게 뭐 토크 온 섹스라는 책이고, 거기 섹스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계속 지지하는 입장이고, 친구들한테도 소개해주고 뭐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되게 든든하고, 그래서 뭐 크게 편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있긴 하죠. 네. 어떤 편견이 있었을까요? 뭐, 네. 제가 지금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걸로는 약간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네네. 이런 좀 일을 하다 보면 네. 쟤는 변태일 거다. 약간 그런 건 있는데. 있죠. 변태라기보다 제가 이제 성을 다양하게 만약 쓰리썸도 즐기고 뭐 다른 사람 파트너를 섞어서 한다거나 이런 걸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러지 않거든요. 되게 그 평균 이하의 어떤 보수성을 갖고 있는 성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 쓰리썸을 한다거나 뭐 이런 그룹 섹스를 하는 사람들을 지지하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지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저한테 이런 얘기하죠. 레드루시 대장인데 쓰리썸도 안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과 관련된 문화의 다양한 어떤 다양성에 대해서 존중감을 갖고 있는 것과 제가 그런 걸 즐기는 건 좀 다른 차원이다. 이런 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런 거 오해를 되게 많이 받아요.
저도 예전에 사실은 그 뭐 서핑 제안도 받았어요. 예, 아시는 거래처 분이 서핑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냥 거절했고 이 설명을 잘 해드렸고요. 좀 무리한, 예, 당연히 다 할 거라는 이런 무리한. 근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 원칙이 갖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뭐 큰 상처받지 않고 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배경으로 보이는 뒤에 레드 커머스라는 네네. 문구도 보이는데 네. 저거는 또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이제 레드홀스 하다가 레드홀스는 사실 그 초기에 수익이 좀 날 때가 있긴 했는데 뭐 거의 수익을 안 내고 있고 저희가 그냥 커뮤니티로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수익을 내는 차원에서 레드 커머스를 하고 있고 레드 커머스는 성인용품 보통 얘기하는 우리는 이제 섹스토이라고 보통 지칭하는데 이런 섹스토이 유통 플랫폼 같은 거고 창업을 하시는 분 창업 지원을 해주고 온라인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레드 커머스로 검색해 보시면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성인용품 유통 회사, 유통 플랫폼 회사 이런도 창업 플랫폼이 더 적합하겠네요. 네. 아, 그럼 레드 커머스 쪽으로는 뭐 매출이나 수익이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매출액을 밝히기 좀 어려운 것 같고 수익도 직원들이 뭐 지금 운영하고 하는데 큰 지장 없이 하고 있고요. 사실은 작년에 좀 제가 삐끗한 게 여기 코스메틱 브랜드 좀 투자를 매덕해가지고 좀 삐끗하고 이런 게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도 가장 잘 나가셨을 때 뭐 어디까지 찍어보셨는지 이런 것도 저는 사실 잘 나갔을 때 개인적으로 그냥 월 1억씩은 벌었어요. 네. 월 1억씩이요. 네. 아, 이게 성인 용품 시장이 되게 생각보다 엄청 큰가 보네요. 성인용품 시장이 큰데 그리고 일단 그 시장의 크기도 좀 그렇긴 한데 시장의 어떤 성장 곡선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경제 지표나 여러 GDP나 이런 거 보면 뭐 탑10 언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인데 그 탑10에 비해서는 성인용품이 사용자층이 워낙 적고 비율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계속해서 좀 커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확대 가능성이 훨씬 큰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크죠? 아주 큽니다. 쿠팡에서도 제가 알기로 이거는 직접 이게 언급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2,500억인가 작년에 쿠팡에서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쿠팡이 2,500이면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성인용품 특성상 쿠팡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요. 예, 다른 이런 전자제품 이런 거랑 좀 달라요 많이. 사실 저도 생각해보니까 뭐 주변에서도 막 나 성인용품 샀다 이런 일은 없으니까 뭐 되게 적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제 재밌는 이 간단한 좀 재밌는 에피소드는 이제 우리가 성인용품 창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제 창업자분 많은데 창업하시는 분이 와서 얘기할 때는 주위에 성인용품 쓰는 사람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하시거든요. 창업을 하면 나도 써 이런 사람이 오히려 이제 많다는 거예요. 또 커밍아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주위에 쓰더라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주위 사람들이 아마 쓰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비율이 조금 올라갔고 한 번 이상 이제 경험해 본 사람은 그래도 한 30%, 20, 30%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인 중에서. 네. 그럼 용품들 중에 네. 남자랑 또 여자 이렇게 따로따로 네. 가장 잘 나가는 제품들이 어떤 건가요? 우선 그 얘기하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핸드폰이든지 시계든지 뭐 이런 보면은 대부분 대표 브랜드가 있고 상품이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성인용품도 있죠. 그런데 성인용품이라는 건 그 사람이 성욕에 어떤 연관된 상품이다 보니까 성욕은 생각보다 개개인의 그 특성만큼이나 개성만큼이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게 한 5만 종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종 돼요.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 아주 작은 부분 이런 그 대표하는 상품이 워낙 종류가 많다는 거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 상품이 있죠. 남자는 뭐 텐가라든지 뭐 물론 텐가가 위세가 조금 죽은 것 같긴 한데 워낙 유사 상품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뭐 제일 유명한 게 여성 상품으로는 우먼아이저라고 봐야 되겠죠. 우먼아이저가 흡입형 바이브레이터인데 아직도 그래도 뭐 브랜드 파워는 강하긴 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압도적인 무슨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두 상품 다. 네. 그럼 주로 그러니까 큰 카테고리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용품이 좀 제일 많이 팔리는 거네요. 우먼아이저나 이런 걸 잘못 생각하시는 건데 여성용품이라고 보통 구분되는 걸 외국에서는 커플용품이라고 똑같이 얘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성용품은 여성이 자유할 때도 쓰지만 남자와 여성이 이렇게 같이 관계를 하거나 아니면 여성일 수도 있죠. 관계를 할 때 같이 사용하는 보조도구예요. 그래서 혼자 해결할 때 꼭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남성용품은 대부분 혼자 해결하고 남성용품도 사실은 여자랑 같이 할 때도 있어요.
여자분이 월경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걸로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용품은 그렇게 보시면 없고요. 네. 약간 이 성 쪽으로 조금 지식이 이렇게 풍부하신 분을 만나면은 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음. 남자 같은 경우는 주로 이게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아무래도 발기부전이랑 조루 이 두 가지잖아요. 네, 네네. 그거를 뭐 극복할 수 있는 팁을 조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발기부전은 사실은 좀 의료적인 어떤 접근하는 게 좀 빠를 것 같고요. 심리적인 뭐 원인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만 이제 조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루는 개선은 가능합니다. 몇 달 사이 조금 트레이닝 같은 거 하면 되고, 그리고 습관을 좀 바꾸면 돼요. 자위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이거 좀 간단히, 이거 좀 우리 상품이라 좀 그렇긴 한데, 여기 하우투 사종조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저자도 있고 해서 만든 책인데, 사용 조절은 그냥 습관의 문제예요. 어떤 습관이냐면 이렇게 자극이 왔을 때 싸는 습관이 되면 싸는 거고요. 안 싸고 하는 거는 이제 안 싸고 계속 견디는 습관이 되는 건데, 이걸 또 하나로 얘기하면 성감이 어떤 이 단계가 있는데, 보통 조루분들은 2, 3단계가 있어요. 전조기, 흥분기, 발사. 근데 만약에 이걸 10단계로 나눈다고 하면 흥분기가 6, 7단계로 갈라지겠죠? 그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조절할 수 있고, 그러면 사정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습관을 만들어주는 방법이고, 이거는 자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파트너랑 하든지 한 방법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잘못 알려진 게 이제 인터넷에 보면 막 이렇게 알려진 게 있는데, 그거 믿고 하다가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한 방법으로 접근하시기 좋을 것 같고,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고요. 네.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콘텐츠는 워낙 많이 판매도 하고, 이북도 한 100권 이상 저희들이 섹스 관련 주제의 책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이 극비유치도 있는데, 여성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 콘텐츠는 펠라치오입니다. 재밌게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예전에는 사실은 남자가 여자를 만족시켜준다는 생각으로만 섹스를 했다면, 이 집은 그렇지 않아요. 서로 어떻게 만족시켜줄 것이냐. 그래서 여자들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성분들도. 그래서 펠라치오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많고, 펠라치오는 뭐 팁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중요한 건 태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태도냐면, 네가 원하니까 해줄게. 이런 태도는 느껴지거든요. 사람이란 동물은 금방 알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걸 해주면 조금 서툴더라도 만족감이 높습니다. 그 외에도 펠라치오 팁은 워낙 많기 때문에, 펠라치오 팁도 이런 거 있습니다. 네. 네. 네, 그게 있고요. 네. 남자들의 고민 중에 또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만약에 사이즈가 조금 작다면은 네. 되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네. 작다고 이렇게 엄청 큰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 문제가 뭐냐에 따라 다른데, 그 문제가 여성의 만족이랑은 조금 관련이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12에서 13cm 정도 길이로 따지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 평균인데, 그거보다 조금 작은 정도는 상관없을 것 같고, 근데 10cm보다 작으면 사실은 섹스하는데도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지션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다른 두 가지죠. 굵기하고 사실은 이 딱딱함, 얼마나 이게 단단하냐 이런 거라서, 단단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약물로도 커버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두께도 사실은 뭐 수술적 요법으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여성의 만족이 그 포인트라면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터뷰 해보면. 네. 그렇다면은 그래도 작은 사람이 이제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이제 작아도 조금 이렇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나 팁이 있나요? 근데 여성들 제가 인터뷰를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수백 명 인터뷰를 이런 내용을 해봤는데, 너무 큰 사람은 일단 싫어해요. 아프다는 게 많고, 그리고 사이즈라는 게, 만약에 온라인만 계속 하는 거면 사이즈가 정말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파트너랑 계속해서 섹스 라이프를 해나간다고 하면 사이즈는 적응됩니다. 여성의 몸도. 물론 이제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작다면 그거는 적응할 수 없을 수는 있지만, 조금 작거나 이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응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테크닉이나 이런 게 충분히 삽입 기술이나 뭐 M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런 걸 통한다면 극복은 가능해요. 이게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실제 그래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많은 경우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표님 이렇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특이하다고 할 수도 있는 이런 분야에서 네. 조금 많은 성공도 거둬보셨고 하셨잖아요. 네. 사람 지금 좀 어려워하고 있을 사람들이나 아니면 좀 성적으로 고민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말씀 있으실까요? 성적으로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드러내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제 뭐 좀 발기가 잘 안 된다거나 이래서 와이프랑 뭐 관계가 잘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그 문제를 서로 얘기 안 하거든요 보통. 근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방법은 간단할 수도 있어요. 한번 피부과 가보자.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문제를 드러내는 순간 반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 숨기지 말고 그리고 사실 문제가 있다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드러내고 하면 해결책은 다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 이런 조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혹시 앞으로의 목표는 이제 어떻게 되실까요? 목표가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원래 부산에서 한 오래 살다가 한 10년 전에 레드올릭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사까지 왔어요. 이 사무실도 옮기고 그러면서 제가 갖고 있던 목표는 글로벌한 섹스 콘텐츠 플랫폼을 만드는 거였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됐죠. 로컬에서도 잘 뭔가 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글로벌한 섹스 콘텐츠 플랫폼을 만드는 곳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현재까지 없었던 콘텐츠 종류 있어요. 영상 콘텐츠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있고 네. 전 세계적으로도 잘 없거든요. 섹스 콘텐츠를 제대로 다루는 포르노 사이트는 많지만 네. 그래서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째 해외에서 뭔가 할 날을 기다리면서 네. 마지막으로 채널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원더우먼 재밌는 어떤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을 발굴하는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요 채널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기분 좋은 댓글 달아주시면 아마 더 재미있는 스토리 발굴해서 또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